사장님, 국밥 1,000원치만 주실 수 있을까요? 폭설이 쏟아지던 오전, 재래시장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누나는 14살, 동생은 9살. 손에 쥔 건 낡은 동전 몇 개뿐이었죠.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남매였습니다. 친척은 외면했고 갈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배고픔만이 가득했죠. 국밥집 사장 윤복수는 말없이 국밥 2그릇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한 그릇의 국밥이 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눈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가 재래시장 골목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좌판을 접었고 철거덕거리는 소리만 골목에 울렸죠. 시장 끝자락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복순이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국밥 김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윤복수는 국솥 앞에 서서 국자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킨 지 15년째였어요. 허리는 오래전부터 욱신거렸고 손마디엔 굳은 살이 갈라져 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고았습니다. 5시에 채소를 다듬었고 6시엔 밥을 안 쳤어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습니다. 국솥 뚜껑을 열고 간을 봤어요. 국자를 입에 대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복수는 잠시 허리를 짚고 숨을 골랐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국자를 들었죠. 오늘따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폭설 때문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오가는 발길도 뜸했습니다. 복수는 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4개, 플라스틱 의자 12개. 벽에 붙은 메뉴판은 누렇게 바랬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죠. 그래도 복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날 따뜻한 국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2개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죠. 복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누나로 보이는 아이가 손에 쥔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동생은 누나 뒤에 숨어 있었어요. 고개를 빼꼼 내밀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옷이 얇았고 신발은 눈에 젖어 있었어요. 복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아이들이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얘들아, 들어와. 복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나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저기 국밥 1,000원치만 되나요? 누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손에 쥔 동전을 복순에게 내밀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10개였어요. 복순은 동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손을 봤어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신발에서는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나가 동생을 데리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옆 자리였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죠. 복수는 뚝배기 2개를 꺼냈습니다. 국을 넉넉히 담았어요.
밥도 수북이 퍼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어요. 달걀 2개를 깨뜨려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고소한 냄새가 아이들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밥그릇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렸습니다. 쟁반에 2 그릇을 받쳐들고 아이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복순의 말은 짧았어요.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바라봤어요. 누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1,000원밖에 없어요. 괜찮아. 먹어도 돼. 복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동생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춘 채 흔들렸습니다. 동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누나. 동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국이랑 비슷해. 누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동안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나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국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그릇에 건더기를 건져 넣었어요. 고기 1점, 무 1조각. 자기 몫을 동생에게 주고 있었죠.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도 먹어. 괜찮아. 너 먼저 먹어. 누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어요. 그래도 누나는 동생을 먼저 먹였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국밥을 다 비웠어요. 국물 한 방울,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쥔 동전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복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행주에 손을 닦으며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 줘도 돼. 네. 배고프면 또 와.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누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돈 있어요. 받으세요. 밥값은 나중에 받을게. 어른 되면 갚아. 복수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동생이 누나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우리 어떡해? 누나는 한참 복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자.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복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눈 속을 걸어가는 2개의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누나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복수는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앉았던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깨끗이 비운 뚝배기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복수는 천천히 다가가 뚝배기를 들었습니다. 손에 남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복수는 뚝배기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따뜻함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복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어 무언가를 적었어요. 날짜, 그리고 남매, 국밥 2 그릇이라고요.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적어두고 싶었어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복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젖은 신발, 1,000원을 꼭 쥐고 있던 작은 손. 무엇보다 동생 그릇에 자기 몫을 건져주던 누나의 손끝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복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가게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눈에 덮인 복순이네 국밥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올까? 복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수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그칠 것 같았죠. 알람을 맞추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없는 애들이었구나.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그날 밤 복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오늘 밤 어디서 자는 걸까요? 따뜻한 곳에 있긴 한 걸까요? 복수는 그 질문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눈은 밤새 그쳤고 시장 골목엔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죠. 국솥에 불을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는데 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어제 그 아이들이었어요.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복수는 칼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아이들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동생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어제 감사했어요. 누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덜 떨렸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테이블, 창문 옆 자리였어요. 동생이 두리번거리며 가게 안을 살폈습니다. 누나는 동생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복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밥은 먹었는지, 어제 어디서 잤는지. 그냥 뚝배기 2개를 꺼내 국을 담았어요. 오늘도 넉넉히 밥도 수북이 퍼넣었습니다. 거기에 김치 한 접시를 더 얹었어요. 쟁반을 들고 아이들 앞으로 가며 복순이 말했습니다.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아이들이 복순을 올려다봤어요. 누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저희 오늘은 진짜 돈이 없어요. 알아. 복수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후후 불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동생의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누나. 동생이 누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이랑 비슷한 맛이야. 누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후 누나도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누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눈을 꼭 감았어요. 한참 뒤에야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떴어요. 오늘은 어제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뭔가를 음미하듯이요. 복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아이들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가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어요. 빈 그릇을 가지런히 모아 싱크대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동생도 의자를 밀어 넣었어요. 복수는 행주를 어깨에 걸치고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야? 한지우요.
동생은 한지훈이에요. 지훈이. 복수는 이름을 한번 되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 짧은 말이었어요. 엄마 밥이 생각날 때도 와. 그 말에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아이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복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우의 손에 쥐어줬어요. 가다가 따뜻한 거 사 마셔. 날 추워.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복순이 먼저 등을 돌렸어요. 내일도 와. 아이들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훈이가 먼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내일도 와도 되는 거야? 지훈은 손에 쥔 지폐를 내려다봤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내일도 오자.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제보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복수는 골목을 걸어가는 두 그림자를 유리문 너머로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복순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목에는 신분증이 걸려 있었죠. 혹시 이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여자가 서류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복순의 눈이 멈췄어요. 지우와 지훈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훈 남매예요. 열흘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이 양육을 거부해서 보육원에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열흘 전 교통사고. 복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인 것 같았죠. 시장 상인분들한테 여쭤보고 있어요.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받았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빈 가게 안에 복순만 남았어요. 열흘 동안 뭘 먹고 버텼을까요? 1,000원짜리 동전 10개.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복수는 명함을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보였어요. 오늘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춥겠다.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지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복수는 역시 묻지 않았어요. 국밥을 담아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숟가락질이 느렸어요. 지훈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응, 저희 내일부터 못 올 것 같아요. 복순의 손이 멈췄어요. 지우가 동생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말을 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희 찾고 있대요. 복지사 선생님이요. 저희 보육원에 가야 한대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나가 그러는데 저희 헤어질 수도 있대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우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근데 누나, 나 보육원 가기 싫어.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꾹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복수는 천천히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보육원 가면 따뜻한 데서 잘 수 있어. 그래도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누나랑 헤어질 수도 있대요. 복순의 눈썹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게 느껴졌어요.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빵 몇 개와 과자를 담았습니다. 아이들 앞에 내밀었어요. 가다가 먹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받아. 복수는 봉지를 지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보육원 가서도 밥 잘 먹어. 알았지? 지훈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복순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동생 잘 챙겨. 누나니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듯이요. 사장님 감사했어요. 진짜로요. 지우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지훈이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어른 되면 꼭 다시 올게요. 복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던 지훈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복순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순도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작게 조용히. 아이들의 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복순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와 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뚝배기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복수는 그릇을 들어 싱크대에 내려놓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어제 복지사가 두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가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매출 기록 옆 빈 공간에 연필로 천천히 적었어요. 지우, 지훈, 보육원. 연필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몰랐어요. 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보육원은 시내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담장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운동장엔 녹슨 그네가 서 있었죠. 지우와 지훈이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놀 때도 항상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자고 불러도 고개를 저었죠. 누나, 나 괜찮아.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지훈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있어. 지우의 손이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놓으면 영영 헤어질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보육원 교사 김선영이 지우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동생을 데리고 가려 했지만 선영이 고개를 저었죠. 지우만 잠깐 와. 지훈이는 여기서 놀고 있어. 지우는 망설였어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누나. 금방 오잖아. 지우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선영이 의자를 권했어요. 앉아, 지우야. 지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지우야, 입양 얘기 들었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너희를 입양하고 싶다는 가정이 나타났어.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근데 선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명을 함께 입양하기가 어렵대. 지훈이는 어리고 밝아서 무늬가 많은데 지우 너는 나이가 있다 보니. 선영이 말끝을 흐렸어요. 지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14살이라 어렵다는 거였죠. 저 없이 지훈이만 가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최대한 둘이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 보증금이 있으면 확률이 높아져. 함께 입양할 가정을 우선으로 찾아주거든. 보증금이 얼마예요? 500만 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500만 원. 어린 지우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방법을 찾아볼게. 선영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우는 동생에게 달려갔어요. 지훈이가 그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꼭 놓지 않겠다는 듯이요. 누나, 무슨 얘기 들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시각 복수는 가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멈췄어요. 국을 젓다가 멈추고 채소를 썰다가 멈추고 머릿속에서 아이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손님은 3명뿐이었어요. 요즘 장사가 부쩍 안 됐습니다. 복수는 앞치마를 벗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득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가 뒤돌아보며 손 흔들던 모습, 지우가 동생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뒷모습, 저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복수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기로 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낯선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어요. 한참을 걸으니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햇살 보육원. 복수는 대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복수는 대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장 옆으로 걸어갔어요. 안이 보이는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보였어요. 그네가 있었고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눈을 크게 뜨고 살폈어요. 저기 있었습니다. 그네 옆에 2 아이가 서 있었어요. 지우와 지훈이었습니다. 지우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둘이서만 서 있었어요. 복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동생 손을 꼭 잡고 있는 걸까요? 복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보육원 직원인 것 같았죠. 누구 찾으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시장 국밥집 사장님 아니세요? 지훈이가 얘기했어요.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여기 교사 김선영이에요. 잠깐 얘기 나눌까요? 2 사람은 건물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사장님 얘기 많이 해요. 밥 챙겨주셔서 고마웠다고. 복수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근데 아이들 상황이 좀 어려워요. 입양 문제요. 2 아이를 함께 데려가겠다는 가정이 없어요. 복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훈이는 어려서 입양 문의가 있는데 지훈은 14살이라서요. 보증금이 있으면 확률이 높아져요. 500만 원이면 함께 입양할 가정을 우선으로 찾아드리거든요. 복수는 담장 너머를 바라봤어요. 지우가 여전히 동생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 아이의 뒷모습이 눈에 박혔어요. 감사해요. 얘기해줘서.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만나고 가실래요? 복수는 잠시 멈췄어요. 운동장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지훈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복수는 대문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 있으면 아이들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게로 돌아온 복수는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300만 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장사였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모은 돈이 고작 이거였죠. 서랍 속을 더 뒤졌습니다. 봉투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월세 고지서 80만 원, 병원비 영수증, 허리 치료비 20만 원. 복수는 고지서들을 통장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200만 원이 모자랐어요. 복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 손을 꼭 잡고 있던 지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나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지훈이의 모습도요. 둘이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복수는 통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 돈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병원도 못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복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작은 혼잣말이었어요. 복수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아이들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복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몰랐어요. 자신이 낸 돈으로도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거리요. 며칠 뒤 복수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은 통장에서 뺐고 200만 원은 개를 깨서 마련했어요. 복수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었어요. 복순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복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뭐예요? 입양 보증금이요. 500만 원 있어요. 선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이 돈이 지우랑 지훈이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복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쥐었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아이들한테 제 얘기하지 마세요. 선영이 멈칫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알면 고마워할 텐데. 그러니까요. 고마워하면 부담되잖아요. 저는 그냥 국밥집 아줌마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선영은 한참 복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익명으로 처리할게요. 고마워요. 복순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사장님. 네. 좋은 분이시네요.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웃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복순은 운동장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지우와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복순은 고개를 돌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보육원 사무실에 지우가 불려왔어요. 선영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죠. 지우야, 할 얘기가 있어.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입양 가정이 정해졌어. 정말요? 저랑 지훈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선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생님, 왜 대답 안 하세요? 지우야, 지훈이는 좋은 가정에서 데려가기로 했어. 아이를 정말 원하는 부부야.
저는요? 너는 아직 가정이 정해지지 않았어. 지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그러면 지훈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언제 가요? 일주일 뒤야. 지우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고작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였습니다. 지훈이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지우는 그 말만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동생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지훈이가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공을 차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나 골 넣었어. 지훈은 웃으려고 했습니다. 지훈아, 얘기 좀 하자. 지훈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누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둘은 벤치로 가서 나란히 앉았어요. 지훈아, 너 모레 새가족한테 갈 거야.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누나랑 같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나는 아직이야. 지훈이가 누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면 나도 안 가. 누나랑 같이 갈 거야. 지훈아, 그러면 안 돼. 좋은 엄마 아빠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싫어. 누나 없으면 싫어.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은 동생을 안았습니다. 누나도 금방 갈게. 약속해. 진짜? 응. 금방 만나.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지우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 아침이었습니다. 보육원 현관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지훈이를 데리러 온 차였습니다. 지우와 지훈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가 다가왔어요. 온화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여자가 지훈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안녕, 지훈아.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지우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가야 해. 싫어. 지훈아, 부탁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누나, 금방 올 거지? 지우는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응, 금방 갈게.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약속해. 지훈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지우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선영이 다가왔어요. 지훈아, 이제 가야 해. 지훈이가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선영이 부드럽게 지훈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손이 떨어졌어요.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지훈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가 차에 올랐어요. 창문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작아졌어요. 손 흔드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든 채로요. 한참이 지나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영이 다가와 지우의 어깨를 감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죠. 그 시각 복수는 가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떠났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국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자가 국물 속에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복수는 시선을 들었어요.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왔던 그 골목이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을 털어내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친 복수는 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구석 테이블, 창문 옆자리. 복수는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빈 의자를 마주보며 한참 있었습니다. 잘 갔겠지. 복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둘이 같이 갔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낸 돈이 아이들을 지켜줬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지훈은 보육원에 남았고 지훈이는 떠났습니다. 둘은 헤어졌어요. 복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7년 동안 이 비밀은 묻혀 있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복순도 정확히 세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밤에 정리하고 그렇게 17년이 흘렀죠. 시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시장은 북적였어요. 아침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장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확 줄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마트로 갔고 시장을 찾는 건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빈 점포가 하나둘 늘어났어요. 옆집 생선 가게가 문을 닫았고 건너편 반찬 가게도 떠났습니다. 시장 골목이 점점 한산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어요. 재개발 추진 구역 지정 안내. 복수는 가게 문을 열다가 그걸 봤습니다. 재개발. 몇 년 전부터 소문은 돌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붙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걱정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게로 돌아가 국솥 앞에 섰어요. 손님이 오면 밥을 내고 안 오면 기다렸습니다. 그게 복순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80만 원이던 월세가 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복수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요즘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좋은 날은 20만 원, 안 좋은 날은 5만 원. 월세 내고 재료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복수는 고지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사를 해야 했죠.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 번영회장 이정철이었어요. 60대 초반의 남자로 시장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재개발 추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정철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복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재개발 추진 중이잖아요. 상인들 대부분이 동의했어요. 사장님 가게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상금 받고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전 여기서 계속할 거예요. 정철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철거될 건데. 철거되면 그때 생각할게요. 복수는 다시 국솥 앞으로 돌아갔어요. 정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들어 국을 저었어요.
정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정철이 나가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여기를 떠나라고요. 수십 년을 지킨 자리를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해 겨울, 복순의 허리가 더 나빠졌어요. 예전부터 아프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허리를 펴는 데만 5분이 걸렸죠. 이를 악물고 일어나도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의사가 MRI를 찍어보자고 했거든요.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했죠. 복수는 괜찮다고 하고 나왔어요. 대신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밤마다 가게 정리를 혼자 했어요. 국솥을 씻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어요. 예전에는 1시간이면 끝났는데 지금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문득 구석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 옆 자리였습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였어요. 그 애들 잘 컸겠지.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와 지훈이 헤어진 뒤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복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기를 바랐어요. 따뜻한 데서 밥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복수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몸으로 이 가게를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까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 봄은 오지 않았어요. 재개발 압박은 더 심해졌고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시 정철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사장님, 철거 날짜 정해졌어요. 다음 달 말까지예요. 여기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보상금 나와요. 복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강제 철거 들어가요. 그러면 보상금도 못 받아요. 복수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누르니까. 정철이 나가고 복수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 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수십 년을 지킨 가게였습니다. 수많은 손님을 맞았죠. 이 자리를 떠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복수는 국솥에 손을 올렸습니다. 낡고 바닥이 닳아 얼룩진 국솥이었어요. 하지만 복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날 밤 복수는 불도 끄지 않고 빈 테이블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도 사람들이 오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죠. 피곤했어요. 몸도 피곤했고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도 복순 편이 아니었죠. 복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어요. 이를 악물고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바람이 불었어요. 한 달 반. 그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복순의 몸이 먼저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철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복순은 마지막까지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문 닫는 날까지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새벽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반이었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사니까 제대로 해야 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오래된 형광등이었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꿀 필요도 없어졌어요.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손끝에 힘이 없었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마지막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손님이 1명, 2명 들어왔어요. 단골들이었습니다. 복순이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네. 철거된대요. 아이고, 아쉽다.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복수는 웃으며 국밥을 내줬어요.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몰렸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어요. 복수는 쉴 틈 없이 국을 떠내고 밥을 펐습니다. 중간중간 허리를 짚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어요. 복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손님이 빠졌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복수는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침부터 한 번도 앉지 못했거든요. 국솥을 확인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복수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복수는 국솥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죠.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장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었어요. 복순이 쓰러지는 걸 봤던 거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복수는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119 불러, 빨리. 그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이는 낯선 곳이었어요. 복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삐삐 소리가 나는 기계. 병원이었어요.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복수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직 링거 맞고 계세요. 복수는 팔을 내려다봤어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어요? 가게에서 쓰러지셨대요. 과로랑 영양실조래요. 오래 굶으셨어요?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요즘 밥 먹는 걸 자주 잊었습니다. 바빠서, 입맛이 없어서, 그냥 귀찮아서. 보호자분은요? 연락할 분 있으세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절해 있었던 걸까요? 가게요. 가게 어떻게 됐어요? 옆집 분이 문 닫아 놓으셨대요. 걱정 마세요. 복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 장사도 제대로 못 끝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들어왔어요. 윤복순 씨? 네.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수술 안 하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예요? 의사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500만 원 정도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입원하시면서 상태 지켜보죠. 의사가 나가고 복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50만 원도 안 됐어요. 월세 밀린 것도 있었고 재료비 외상도 있었습니다. 복수는 링거를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수는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퇴원하려고 했습니다. 더 있을 수 없었어요. 입원비가 계속 나가니까요. 환자분,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퇴원할게요. 아직 안 돼요. 상태가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복수는 옷을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철이었어요. 번영 회장이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쓰러졌다고 해서 왔어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철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소식까지 들은 거였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된 김에 가게 정리하세요. 복순의 눈이 정철을 향했어요. 어차피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가게 넘기시면 보상금 나와요. 그 돈으로 수술 받고 쉬세요. 정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복순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안 넘겨요. 사장님, 안 넘긴다고요. 복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현실을 보세요. 몸도 안 좋고 돈도 없잖아요. 그래도 안 넘겨요. 복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철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철은 한참 복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정철이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시장이 있었어요. 복순의 가게가 있었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복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픈데도 참고 힘들어도 버티고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요? 복수는 이불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혼자였습니다. 병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고 복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한참이 지났어요. 복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복수는 고개를 들어 TV를 봤어요.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나왔습니다. 복순의 가게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철거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재개발로 인해 수십 년간 영업해온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복수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상인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재개발 후 현대화된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시장 골목이 비쳤습니다. 텅 빈 골목, 닫힌 가게들, 철거 안내문. 복순이 수십 년을 지켜온 곳이었어요. 복수는 TV를 끄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화면이 바뀔 때까지, 다른 뉴스가 나올 때까지.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복수는 눈을 감았어요.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병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복순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서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 높은 빌딩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한 여자가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었어요. 31살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한지우였어요. 아동 관련 공익 변호사가 된 지우였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던 경험이 이 길을 선택하게 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 헤어지는 남매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길을 걸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재래시장 재개발 본격화라는 제목이었어요. 지우는 무심코 기사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어딘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순이네 국밥. 낡은 간판이 화면 한 구석에 보였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17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폭설, 1,000원, 따뜻한 국밥. 그리고 배고프면 언제든 와라고 했던 목소리. 지우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간판만 바라봤어요. 그 사장님, 아직 거기 계신 걸까요?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26살 청년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셰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동생 한지훈이었어요. 외식 브랜드를 일으킨 사업가가 된 지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그 국밥의 기억이 요리사의 길로 이끌었죠. 입양 가정에서 자라며 공부했고 요리학교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기사 속에 시장 사진이 있었어요. 지훈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복순이네 국밥.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9살 때의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국이랑 비슷하다고 했던 그 맛. 계란 후라이를 올려줬던 손. 그리고 누나와 함께 앉았던 구석자리. 지우는 주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어요. 누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누나와는 몇 년 전에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헤어진 뒤로 서로를 찾아 헤맸고 성인이 되어서야 재회했죠.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둘 다 바빴으니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지훈아? 누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나 뉴스 봤어. 그 시장 재개발 기사.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나도 봤어. 지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우리 가봐야 하지 않아?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가자. 지우가 대답했어요. 그때 밥값 아직 못 갚았잖아. 며칠 뒤 남매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햇살 보육원. 그대로였어요. 건물은 더 낡았지만 간판은 여전했습니다. 지우와 지우는 나란히 대문 앞에 섰어요. 여기 진짜 안 변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선영이었어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선영이 남매를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 지훈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이 다가와 남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만이야. 이렇게 컸구나.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안 변하셨어요. 거짓말. 나 많이 늙었어. 세 사람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로 왔어? 연락도 없이.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혹시 그 국밥집 사장님 소식 아세요? 시장에서 국밥집 하시던 분이요.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복순 씨? 네. 선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매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분 지금 병원에 계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이요? 응. 며칠 전에 가게에서 쓰러지셨대. 과로랑 영양실조래.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잠깐 앉아. 선영이 지훈을 말렸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가기 전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선영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이게 뭐예요? 지우가 물었어요. 선영이 종이를 남매 앞에 놓았습니다. 입양 보증금 영수증이야. 지우와 지훈이 동시에 종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이가 입양될 때 누군가 보증금을 대신 내줬어. 너희 둘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려 했던 분이야. 결국 함께는 못 갔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신요? 응. 그때 너희 둘같이 보내려면 보증금이 필요했거든. 500만 원. 지훈이 숨을 들이켰어요. 누가 낸 거예요? 선영이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대신 내신 분 복순 사장님이셨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셨어.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돈 평생 모은 돈이었대. 전부 털어서 가져오셨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볼을 타고 턱에서 무릎으로 떨어졌습니다. 왜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뭔데?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병원이 어디예요? 지우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병원은 시장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뛰다시피 병원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찾았어요. 402호. 문 앞에서 남매는 멈췄습니다. 지우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하얀 이불을 덮고 링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볼은 푹 꺼져 있었죠. 17년 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복순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세요? 복순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남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복순을 내려다봤어요. 사장님. 복순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지우예요. 한지우. 복순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훈이고요.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복순 앞에 섰어요.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1,000원 들고 와서 국밥 먹었던 애들이요. 복순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지훈이? 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예요. 복순은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됐구나.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어요. 지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영에게 받은 영수증이었어요. 복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내신 거라면서요. 복순의 눈이 영수증을 향했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거 그냥. 복순은 말끝을 흐렸어요. 지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 때문 아니야. 그런데 왜 돈을 쓰신 거예요? 저희 같은 애들한테. 복순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야윈 손으로 지훈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너희가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았어. 복순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둘이 손잡고 있는 거 봤거든. 그거 보니까 그냥. 복순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 지우가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사장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저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훈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말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셋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병실에서의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우와 지훈이 번갈아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새 옆에 앉아 있었죠. 너희 가서 쉬어. 괜찮아. 복순이 말했어요. 하지만 남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여기 있을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잡혔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이었습니다. 복순이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이 먼저 수술비를 냈어요. 사장님, 이건 제가 갚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돈인데. 제 돈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17년 전에요. 복수는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가 회복실에서 설명했습니다. 잘 됐다고, 이제 무리만 안 하면 된다고요. 복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정신 드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대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복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평생 아파도 혼자 버텼는데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퇴원 날이 됐습니다. 복수는 짐을 챙기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가게는 철거됐고 살던 집도 정리해야 했죠. 사장님,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지우가 말했어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패 끼치는 거야. 회복하실 때까지만요. 지훈이 거들었어요.
사장님 성격 아니까요. 오래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몸 나을 때까지만요. 복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지우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방 하나를 내줬어요. 복수는 처음엔 불편해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적응됐어요. 매일 아침 지우가 밥을 차렸습니다. 복순이 괜찮다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사장님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내가 해도 되는데. 안 돼요. 회복 중이시잖아요. 복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지훈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왔어요. 직접 만든 요리였죠. 사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복순이 한 입 먹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정말요? 응. 솜씨 좋네.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복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복순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돼요.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복순이 입을 열었어요. 나 가게 다시 하고 싶어.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아직은. 알아. 무리하면 안 되는 거.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네. 복순의 눈빛에 힘이 있었어요. 지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장님, 그럴 줄 알았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복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재개발 구역에 새 건물 들어섰거든요. 거기 1층에 가게, 2층에 방 하나 계약했어요. 복순의 눈이 커졌어요. 뭐? 사장님 가게랑 사장님 집이에요.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1층에서 장사하시고 2층에서 사시면 돼요. 출퇴근 안 해도 되고 힘들면 바로 올라가서 쉬시면 되고요. 복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너희가 이런 걸? 사장님, 지우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복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2달 뒤 가게가 완성됐어요. 새 건물 1층이었습니다. 깨끗한 간판이 걸렸어요. 복순이네 국밥.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글씨체도 색깔도요. 지훈이 일부러 똑같이 만들었죠. 복수는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똑같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6개 있었어요. 예전보다 넓었습니다. 주방도 새 장비로 가득했죠. 2층도 보세요. 지훈이 안내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 작은 옷장, 창문. 창문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복수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아래로 간판이 보였습니다. 복순이네 국밥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마음에 드세요? 응, 너무 좋다.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젊은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복수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직원? 네. 사장님 혼자 하시면 안 되니까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사장님은 맛만 봐주시고요. 컨디션 안 좋으시면 바로 2층 가서 쉬세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해야죠. 사장님 건강이 제일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개업 날이었습니다. 복순이 새벽같이 1층으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국솥에 불을 올렸어요. 사고를 넣고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가 그리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지훈이 들어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개업 축하드려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첫 손님이 왔습니다. 국밥을 주문했어요. 복순이 직접 국을 떴습니다. 손님이 한 숟갈 먹었습니다. 이 맛이에요. 옛날 시장 국밥 맛. 복순이 웃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더 몰렸어요. 복수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할게요. 쉬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와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같이 저녁 먹어요. 셋이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17년 전 아이들이 앉았던 그 자리였죠. 지훈이 국밥 3그릇을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뚝배기 3개가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한참 뒤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응? 그날 기억나세요? 복순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폭설 오던 날이요. 저희가 1,000원 들고 왔던 날.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어요. 젖은 신발, 파란 입술, 떨리는 손. 저희 그때 사흘 굶었었어요. 복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 국밥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울었잖아요. 엄마 국이랑 비슷하다고.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장님이 밥 안 주셨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우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날 그 국밥이 저희 인생을 살렸어요. 복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떨렸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요. 사장님, 지훈이 복순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저희 엄마처럼 밥 챙겨주셔서,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복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일어나 복순을 안았어요. 지훈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셋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가게 안에 국밥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매가 일어났어요. 사장님,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복순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남매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복순은 지켜봤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왔어요. 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셋이 앉았던 자리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복순은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방으로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로 간판이 보였어요. 복순이네 국밥 글씨가 밤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창틀에 기대어 한참을 바라봤어요. 잘했네, 그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7년 전 폭설 오던 날.
1,000원을 들고 온 아이들에게 국밥을 내밀었던 순간,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배고파 보이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을 뿐이었죠.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복수는 창문을 닫았어요. 작은 방이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래층에서 간판 불빛이 새어 올라왔습니다. 내일도 그 문은 다시 열릴 거였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복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참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는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국밥을 내밀었어요. 배고파 보이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을 뿐이었죠. 거창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얼마나 오래 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복순도 몰랐어요. 그 국밥 한 그릇이 17년을 건너 다시 돌아올 줄은요. 오늘 여러분 곁에도 국밥 한 그릇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올해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 용기 내어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마음을 전해주세요.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봄날 같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봄날 인생이었습니다.